2019년 9월 5일 새벽 6시 40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재개발 예정지역 가로수 사이에 현수막 3장이 걸려 있습니다. 이강호 씨는 그 현수막을 보는 순간 품에서 과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현수막 3장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 10분이 그를 3년짜리 법정 싸움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시면 딱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현수막을 칼로 잘라서 떼어낸 행위, 이게 범죄일까요? 아닐까요? 대법원의 답이 흥미롭습니다. 업무방해는 아닙니다. 하지만 재물손괴는 맞습니다. 같은 행위인데 왜 죄가 반쪽만 인정됐는지 끝까지 보시면 납득이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이 판결의 반전을 끝까지 확인해보세요. 먼저 이 싸움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서울 영등포구 어느 동네에 재개발 바람이 불었습니다. 재개발이란 간단히 말해 낡은 건물들을 밀고 새 건물을 짓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방식을 놓고 동네 안에서 두 세력이 충돌했습니다. 한쪽은 이강호 씨가 이끄는 재개발 추진위원회, 재개발을 빠르게 밀고 가려는 쪽이었습니다. 다른 쪽은 박상준 씨가 이끄는 지주협의회, 재개발 방식의 문제를 제기하며 제동을 걸려는 쪽이었습니다. 두 조직은 같은 동네에서 정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9월 5일 정면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오전에 이강호 씨 측이 주최하는 주민총회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주민총회란 동네 주민들이 모여 재개발 찬반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박상준 씨는 총회 당일 새벽 총회장 근처 가로수에 현수막 3장을 걸었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 총회에 나오지 마세요. 이강호 씨는 새벽 6시 40분에 그 현수막을 발견했습니다. 총회 시작까지 불과 몇 시간도 남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는 과도를 들고 현수막 끈을 잘랐습니다. 3장을 모두 10분 만에. 며칠 후 박상준 씨는 이강호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혐의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업무방해죄입니다. 내 현수막을 뜯어내서 내 홍보 업무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재물손괴죄입니다. 내 현수막을 칼로 잘라 못쓰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혐의를 가지고 법원에서 어떤 결론이 났을까요? 사실 3번이나 판단이 달라졌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판결을 보기 전에 핵심 개념 하나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업무라고 하면 직장에서 하는 모든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형법이 보호하는 업무는 기준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대법원이 오랫동안 정해온 기준을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에서 비롯된 일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단 한 번의 의사 표현은 원칙적으로 업무가 아닙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식당 주인이 매일 요리하고 손님을 맞이하는 거, 이건 업무입니다. 그 식당 주인이 어느 날 아파서 병원에 가는 거, 이건 업무가 아닙니다. 식당 주인이라도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이 다 업무인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딱 한 번 하는 일은 절대 업무가 될 수 없을까요? 대법원은 예외를 인정합니다. 그 일이 평소에 해오던 업무의 연장선에 있거나 업무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면 업무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회사 대표가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딱 하루만 이사 작업을 했다면 그 하루짜리 이사 작업도 사업 경영의 연장이기 때문에 업무입니다. 반대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손을 드는 행위는 주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지 계속해서 해온 업무가 아닙니다. 이 구분이 오늘 사건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법원의 판단을 볼 차례입니다. 결과가 3번이나 달라졌으니 집중해주세요. 1심 판결 이강호 씨 전부 무죄. 1심 법원은 이강호 씨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박상준 씨가 이끄는 지주협의회는 법적으로 정식 인정을 받지 못한 단체였습니다. 그 단체의 활동이니 형법이 보호할 만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설령 업무방해가 인정된다 해도 이강호 씨의 행위는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무죄 따라서 전부 무죄. 이강호 씨 입장에서는 한숨을 돌렸을 겁니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2심 법원은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2심 법원이 본 시각은 달랐습니다. 지주협의회 회장으로서 현수막을 걸어 입장을 알리는 행위, 이건 회장이라는 사회적 지위에서 비롯된 업무다. 그것을 막은 건 업무방해다. 그리고 현수막끈을 과도로 잘랐으니 재물손괴도 성립한다. 두 죄 모두 유죄 벌금 200만 원. 이강호 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이 또다시 결론을 뒤집습니다. 구독 누르고 끝까지 보세요. 대법원은 2025년 9월 11일 2심 판결을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전부 뒤집은 게 아닙니다. 반쪽만 뒤집었습니다. 업무방해 무죄, 재물손괴 유죄. 왜 이렇게 갈렸을까요? 대법원의 논리를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업무방해가 무죄인 이유. 대법원은 먼저 박상준 씨의 현수막 행위 자체를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지주협의회 회장으로서 계속해온 업무인가 아닌가. 대법원이 확인한 사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현수막 내용은 총회를 막으려는 반대 의견이었습니다. 설치 시점은 주민총회 당일 새벽 딱 한 번이었습니다.
목적은 상대 조직 행사를 저지하려는 일회성 대응이었습니다. 이건 지주협의회를 운영하는 정규 업무가 아닙니다. 단순히 그날 자기 의견을 한번 표출한 행동입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끊으면 의미가 잘립니다.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반대 의견을 표시하는 것을 막았다고 해서 바로 업무방해 죄로 처벌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누구나 자기 의견을 표현할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 자체가 형법이 보호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이 둘을 혼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재물손괴는 왜 유죄일까요? 재물손괴란 남의 물건을 못 쓰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물건을 완전히 부숴야만 손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잠깐이라도 제 기능을 못하게 만들면 손괴입니다. 비슷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차량 앞뒤에 구조물을 세워서 18시간 동안 차를 못 빼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차는 멀쩡했습니다. 그런데도 재물손괴로 인정됐습니다. 쓰지 못하게 만든 것 자체로 충분했던 겁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상준 씨의 현수막은 이강호 씨가 끈을 잘라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재물손괴에 이건 성립합니다. 3번의 판결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심은 업무방해도 재물손괴도 전부 무죄였습니다. 2심은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전부 유죄 벌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는 무죄 재물손괴 유죄로 절반만 인정하고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다시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내려가 재물손괴 부분만 놓고 새로 심리를 받게 됩니다. 오늘 이 판결에서 꼭 기억해 두실 것 3가지 말씀드립니다. 하나, 남의 현수막을 내 손으로 뜯으면 이유를 막론하고 재물손괴가 됩니다. 저 현수막이 불법이라고 생각되더라도 직접 손대지 마세요. 관할 구청이나 행정기관에 신고해서 처리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직접 제거하는 순간 내가 피해자가 됩니다. 둘,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업무는 생각보다 범위가 좁습니다. 조직 대표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업무인 건 아닙니다. 단 한 번 자기 의견을 표시하는 일회성 행동은 법적 의미의 업무가 아닙니다. 업무방해죄는 진짜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보호하는 죄입니다. 셋, 이 사건에서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 대법원은 파기환송이었습니다. 법원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법리 해석이 핵심인 사건은 상급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1심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와도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소를 꼭 검토해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이강호 씨 입장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현수막을 뜯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두고 총회를 강행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 이 판결이 특별히 더 와닿는 이유가 있습니다. 6월 3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철이 되면 거리마다 후보자들의 현수막이 가득 들어섭니다. 오늘 사건에서 현수막 3장이 분쟁의 불씨가 됐던 것처럼 선거 현장에서도 현수막은 항상 충돌의 중심에 놓입니다. 그런데 선거 현수막은 재개발 현수막보다 법적 보호가 훨씬 강합니다. 이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판결에서 재물손괴가 인정됐다는 걸 기억하시나요? 선거 현수막을 임의로 뜯으면 재물손괴죄에 더해서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2가지 죄가 한꺼번에 따라옵니다.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여기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더해지는 겁니다. 선거 현수막 하나를 잘못 건드리면 2가지 죄로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경쟁 후보의 현수막을 커터칼로 잘라내거나 사전투표 동료 현수막을 낫으로 절단하다가 기소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재물손괴에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한꺼번에 적용됐습니다. 선관위는 선거 때마다 이 점을 명확히 경고합니다. 현수막을 훼손하는 순간 선거 범죄자가 됩니다. 상대 후보 현수막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선거관리위원회나 관할구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직접 손대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이강호 씨가 몸으로 배운 교훈, 직접 손대면 내가 피해자가 된다. 이 교훈은 6월 3일 선거가 끝날 때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판결 어떠셨나요? 현수막 하나로 3년이 걸린 사건, 업무방해는 무죄인데 재물손괴는 유죄. 이 결론이 납득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한테 닿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 현장은 항상 뜨겁습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감정이 격해지면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기 마련이죠. 이 사건에서 이강호 씨가 배운 게 있다면 아마 이것일 겁니다. 이기고 싶다면 절대로 손부터 쓰지 말 것.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하는 것 같아도 직접 나서서 처리하려는 순간 나도 피해자가 됩니다. 재개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나 선거철을 맞아 지역 갈등을 겪고 계신 분들한테 꼭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실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이런 반전 판례로 찾아오겠습니다.